어제 국내 증시는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땐 뚜렷한 방향성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 위주의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장에서 빠르게 움직일 이슈와 섹터 또 종목까지 저희 대박영일에서 미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첫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조선이 나왔네요. HD현대중공업 4조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스텝업 예고한 K조선이라는 기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조선주 이제 슈퍼사이클을 넘어서 메가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 기대감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일단 조선주가 지금 지치지 않고 계속 네. 우상향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또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는 섹터다 보니까 조선주의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새해에 들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HD 현대사무 같은 경우는 6일 날 LNG 운반선을 수출하는 계약을 따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건조가 이미 끝난 컨테이너선을 수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3,800억 원 정도 규모의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주 잭팟이라고 표현이 됐던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새해 마수거리였죠. 4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잭팟을 터뜨렸기 때문에 조선주 전체적으로 새해 시작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조선 3사의 수주와 그다음에 실적 고성장이 역시나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조선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부터 대규모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텝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조 4천억 원대 매출을 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보다 한 1조 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4천억 원대에서 올해는 7천억 원대까지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700억 원대에서 5,700억 원대까지 어마어마한 또 실적 급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 3사 모두 다 올해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3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익률 개선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리스크 요인을 좀 뽑고 있는데 작년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국내 조선 3사가 사실 중국 대비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뺏기는 상황이었는데 그 말은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 계약을 더 많이 따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수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선박들을 비싼 가격에 잘 팔아왔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보다는 우리는 이익 개선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에 이 중국이 너무 저가 공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많이 따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좀 더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별 수주를 해서 수주량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슬롯에 대한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현실적인 어떤 납품을 좀 더 원하는 날짜에 맞춰줄 수 있는 고객사를 맞춰줄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오히려 올해는 시장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기존에 이제 저가에 이제 판매를 했었던 이런 좀 악성 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 수주를 통해서 비싼 가격에 판 고마진의 선박들 같은 경우에 비중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인 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거는 매출액은 정해져 있지만 일단 영업이익과 수익률이 순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부족 문제도 좀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비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부분도 조선업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조선주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HD현대중공업, 또 HD현대미포 여러 국내 조선사들이 연초부터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3사가 올해만 약 500억 원, 하나로는 72조 원 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선주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로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방산 빅4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 시대 열었다. 올해도 장밋빛이란 기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저희 방산 섹터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 방산 빅4 기업 어제 나왔던 이슈이죠. 네. 이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을 거다. 장밋빛 실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보도가 됐는데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제 장 후반까지 방산주 강세가 끝까지 유지됐는데 저희 어느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가장 큰 성장을 보여줬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방산주였죠. 물론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벌 수 있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방위산업 기업들이 수익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앞서 이 뉴스 헤드라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빅4 이 방산주들의 영업이익이 한 2조 3천억 원대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되어야 확정치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K방산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년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었고 이 한국 K방산의 어떤 기대감 이 높아진 위상이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수출을 해간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에 한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조 가까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실적 시즌에도 적합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K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가성비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타 경쟁 국가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빠른 납기가 역시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K방산에 대한 각국 의 어떤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수출 지역도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와 중동 쪽으로도 지금 수출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를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이죠. 여기에 이제 FA50 수출 대상 국가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셔도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LIG 넥스원은 이제 지난해 이라크와 계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당겨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했던 국가에서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새로운 국가 쪽으로도 수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는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을 수 있어서 여전히 투자 관점에서는 관심을 둬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트럼프 2기 수혜 기대감이 있는데요. 2차 전직 보조금 철폐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이 대부분 어제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혜주로 거론되는 섹터들은 많이 올랐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슈였던 조선주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트럼프 정권에서도 유효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계속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또 한 번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이 이제 방위비를 증액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무기를 수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빠른 납기 일과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추가적인 수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높아지고 있고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더불어서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역시나 방산주도 계속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제 한화시스템이 6% 넘게 급등을 해줬잖아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우주항공 쪽으로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그러면 방산 안에서도 뭐 발사체나 우주항공 쪽으로의 모멘텀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현 시점에선 가장 유효할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 중에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가 화성에 성조를 꼽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P 시스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방산주 내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고요. 다만 중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급등이 어느 정도 수급 이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산주가 깔려 있지 않고 우주항공 사업만 하는 기업들은 보통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중장기 베팅을 할 때는 반드시 방산이라든지 이런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업부가 있는 기업을 베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산 또 우주항공까지 저희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 이 조선주를 살펴봤는데 그 안에서 또 편입하고 있던 종목이 있거든요. 12월 30일에 매수했던 세진중공업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5.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도 또 3% 넘게 올라줬거든요. 언제 수익을 챙겨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저희 목표가까지 한 600원 정도 남았는데 머지않아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세진중공 같은 경우는 오늘도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린 조선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도 굉장히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데카우스라든지 아니면은 LPG 탱크, LNG 탱크 이런 쪽에서는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1위인 회사이기 때문에 배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돈을 함께 버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화랑일 때는 세진중공업도 역시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다변화가 됐습니다. 작년에 원래는 현대계열만 납품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오션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까지도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10,000원까지 제시해드렸는데요. 지금 9,400원대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10,000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한 12,000원까지도 한번 열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목표가 10,000원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2,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남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오늘 조선 방산 이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안에서 종목으로는 어느 기업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오늘은 조선과 방산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방산주 내에서 조금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이제는 좀 익숙해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워낙 많이 작년에 강했기 때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노트북과 같이 이렇게 범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업이 잘 가면 코츠 테크놀로지도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정적인 고객사를 기반으로 수주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 로템, 하나시스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내 이 방산 기업들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수출을 많이 할 때마다 이 회사의 인베디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함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12월 26일 날 하나시스템과의 또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분기 때도 지금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평가 매력이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연 저점 수준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내려온 상태여서 일단 부담 없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주가 상단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지선을 확실히 만들어 놨고요. 이제 반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상단 부분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바로 매물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를 보시면은 일단 매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00일선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츠 테크놀로지 1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 구간이고요. 그리고 매수는 일단 지금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서 일단 분할 매수로 어제 종가 수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기업은 방산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방산과 함께 가는 기업인 코츠테크놀로지였는데요.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좋고 그리고 현재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는 구간인 만큼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진입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요즘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섹터 종목이 너무 잘 가서 네. 또 다른 종목, 다른 섹터 어디 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에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을 좀 감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탄탄한 종목들이 필요하고 업황 좋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이 좋으니까요. 그런 다양한 종목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휴의 변동성을 앞두고 탄탄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박철순 이사님의 네이버 밴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다시 대박의 확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